안녕하세요, 지니 소장입니다. 오늘은 동탄에 있는 다운 레이크 하우스라는 상가주택에 대한 디지털 오픈하우스예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건데요. 1부는 매번 하듯이 계획 설계입니다. 평면 계획과 인면 계획, 인면 계획에 따른 모델링, 모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부는 시공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최종 완성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위치부터 볼게요. 네, 지금 보는 지도는 동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동탄2. 동탄2 중에 여기 호수공원 쪽에 31블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입니다. 위쪽이 정북이고요. 아래쪽이 정남입니다. 동탄2는 일조권을 정북 방향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에서 일조권을 받는 경우에는 위쪽에 정북 방향 쪽에 도로가 있는 게 좋죠. 정북 방향에 도로가 없으면 바로 인접해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겠죠. 5-2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사이에 끼어져 있는 대지죠. 이런 컨디션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조권에는 아주 유리한 땅입니다. 자, 위치는 파악이 됐고요. 바로 평면 계획을 살펴볼게요. 자, 평면 계획인데요. 평면 계획에서 초반에 중요한 거는 이 주차장 계획과 코어 위치죠. 그래서 코어 위치는 도면상 좌측 상단으로 일단은 정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코어를 여러 군데로 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주차 계획은 지금 보다시피 총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평행 주차를 이렇게 2대를 이렇게 하고 직각으로 연접으로 2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간섭이 생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직각 주차로 이렇게 4대로 연접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 그럼 이제 계단실 위치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이 전면 이 진입 상가가 너무 좁아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각 주차로 4대를 나란히 놓는 방법. 그러면 이제 코와 계단실 위치가 역시 또 애매해지죠. 여기 진입로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요, 요 사이에 진입이 1.5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계단실을 좌측 상단에 놓고 평행 주차를 한 대 이렇게 놓고 직각 주차를 이렇게 3대를 이렇게 놓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어요. 상가 출입구는 요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거 출입구는 이렇게 자, 이렇게 코어 위치를 잡고 이제 주차장 또 컨디션을 잡고 난 다음에 1차 계획안을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계획 평면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중간중간에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번의 계획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검토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 계단실을 좌측 상단에 놨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임대 세대를 볼게요. 자, 임대 세대. 자, 계단실 위치에 따라서 임대 세대가 아래 위로 나누어지는데요. 계단실 위치가 좌측 상단에 있으니까 도로 쪽에 폭이 좀 좁아지겠죠. 이렇게 임대 세대.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임대 세대가 만들어져 있죠. 필연적이죠. 어쩔 수 없죠. 계단실에 면해져 있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폭이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은 도로 쪽, 북향 쪽 세대와 남향 쪽 인접 대지 쪽으로 향한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인접 대지로 면해져 있는 세대부터 설명드리면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포배 아파트 구조.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 방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죠. 안방이 되겠죠. 요 큰 방은요. 그리고 작은 방 2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임대세대를 구성할 때는요, 상가주택은 땅이 작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아파트 구조처럼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임대세대에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젊은 분들입니다. 신혼부부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밤에 들어왔을 때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은 이제 조금 새를 놓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불편해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쪽 그 북창 쪽에 면해져 있는 세대도 3베이 아파트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양쪽 방이 있고요. 주방,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이렇게 아일랜드는 꼭 만들어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따로 이제 식탁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자, 주인 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탄은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임대 세대가 아쉽게도 한 층밖에 없죠. 3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요. 자, 계단실로 올라와서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현관 앞에 작은 방, 작은 방은 아니죠. 방, 그리고 작은 방에 면해져 있는 이렇게 드레스룸 있고, 현관 이 공용 복도에 팬트리 룸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팬트리 룸을 구성했고, 쭉 복도 따라 쭉 나오면은 양쪽에 위쪽은 공용 화장실, 그리고 아래쪽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의 3층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주생활 공간이죠. 거실과 주방 공간이 요즘은 주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공용복도 위쪽으로 면해서 북쪽으로 면해서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화장실, 그리고 주생활 공간인 거실과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계단, 다락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이용해서 수납 공간도 만들어주고 세탁 공간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조금 뒤로 당겨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 북쪽이 지금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그 도로 쪽에 면에서 이렇게 계단실이 있으니까 도로니까 개방성이 좀 좋겠죠. 그런데 개방성이 좋은 공간에 이 계단실을 위치하니까 좀 좁아지는, 개방성이 좋은 북쪽이 좀 좁아지는 결과가 생겼죠. 물론 남쪽이 이렇게 넓어지고 특히 임대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 포베이라서 향으로 보면 좋긴 한데요, 사실 남쪽에는 인접 세대가 면해져 있어요. 그래서 향과 개방성, 향은 좋아 보여도 개방성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2차 계획 안에서는요, 바로 2차 계획 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계단실 위치를 바꾸어 봤어요. 아래쪽으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계획안입니다. 1차 계획안을 요 위에 한번 띄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1차 계획안에서는 계단실이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은 2차 계획안에서는 아래쪽 하단에 있죠. 좌측 하단에. 비교가 딱 되시죠? 이게 오른쪽 위가 1차 계획안, 좌측이 이제 2차 계획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봐도 장점이 전면이 확 넓어졌죠. 요거는 이제 계단실을 2차 계획안에서는 계단실 폭을 빼버리면은 전면 공간이 좀 좁아 보였다면요, 2차 계획안에서는 계단실이 뒤로 밀림에 따라서 전면 공간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주차 계획은 똑같고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2층으로 안 가볼게요. 2층은 이제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1차 계획안도 이렇게 위에 띄워볼게요. 이렇게 위에 1차 계획안입니다. 오른쪽 위가. 2차 계획안에서는 코아가 계단실이 좌측 하단에 옴에 따라서 개방감 있는 도로 쪽으로 확 이렇게 넓은 이제 포베이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건축주와 설계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향을 중요시 여겨서 1차 계획을 했다면 사실 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향 쪽에 면해져 있는 땅이 인접대지예요. 이쪽이 도로였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면 이 안을 계속 고수를 했겠지만 이쪽이 개방성이 떨어져 있는 인접대지예요. 그러니까 인접 건물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너무 안 좋죠. 향도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개방성이 좋은 북쪽 도로 쪽으로 이렇게 포베이 아파트 구조의 임대세대를 배치를 하고 개방성이 안 좋은 아래쪽에다가 3베이 임대세대를 배치를 했어요. 거의 1차 계획안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교가 되시죠? 판단은 건축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2차 계획안을 추천합니다. 임대세대의 경우에는요, 개방성이나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향을 고집해서 구조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은 그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물론 땅이 아주 크면은 구조와 향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북쪽이라 하더라도 개방성이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을 저도 권장을 합니다. 자, 주인 세대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1차 안과 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요. 자, 그럼 완전히 달라졌죠. 보십시오. 개방성 좋은 북쪽 방향의 주생활 공간인 주방과 식당이 크게 면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1차 계획안에서는 앞뒤로 이렇게 묶어줬다면요, 2차 계획안에서는 도로 쪽으로 크게 이렇게 개방성을 뒀어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1차 계획안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팬트리 공간을 크게 하나 뒀습니다. 1차 계획안에서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팬트리가 좀 공용 복도 건너편에 있었다면 현관이 바로 면해져서 활용도를 높였고요. 여기 조그만 벤치도 하나 뒀고, 그리고 현관도 좀 커졌죠. 이렇게 좀 1차 계획안에 비해서 커졌고, 자, 들어와서 이제 침실 공간 2, 작은 방은 살짝 작아졌죠. 1차 계획안보다 좀 작아졌습니다. 살짝.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다락 올라오는 계단실이 바로 면해져 있고, 위쪽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면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축을 통해서 축의 오른쪽으로 이제 안방이 면해져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침실, 안방, 그리고 파우더, 드레스룸, 이제 안방 화장실, 그리고 공용 복도를 쭉 가로질러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크게 주생활 공간이 거실과 주방이 나오죠. 당연히 누더실도 나오고요. 그리고 식탁 공간에 면에서 전망 테라스도 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 차 안에 가장 큰 특징은요, 이 통경 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쪽에 창문을 열고 이 뒤쪽에 창문을 열면은 맞바람도 치고, 이 뒤쪽에 계단실 쪽에 큰 창을 넣어서 빛도 쏟아지게 했습니다. 1차 계획안은 이것도 앞뒤로는 시원하긴 하지만은 조금 답답해 보였다면요, 이게 가로지르는 통격축이 없죠. 아키진 건축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은 이 통격축을 돌려고 합니다. 빛과 통풍, 그리고 조닝 개념, 이 명쾌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축 개념을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훨씬 더 2차 기간이 더 큰 집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도로 쪽에 전면 도로, 개방성 있는 도로 쪽으로 큰 공간을 이렇게 묶어줬죠. 아무래도 아래 위로 묶어주는 것보다 전면을 통해서 크게 묶어주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물론 요 2차 기간이 실제 2차 기간 아니에요. 수차례 걸쳐서 3차, 4차, 5차에 걸쳐서 나온 안이지만은 결론부터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락도 한번 볼까요? 2차 계획안에 의한 다락.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락은 이제 다락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가족 거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준공 후에 칸막이를 해야겠죠. 가족 거실이 있고, 다락방 한 개씩, 두 개,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 및 부속실들, 그리고 외부 테라스 크게 두고 오픈 공간,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오픈 공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 공간을 이 계획을 할 때는요, 꼭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 다락을 어떻게 나눠서 방을 몇 개로 두고, 가족 거실 어디로 두고, 또 부속실 어디로 둘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다 계획을 예상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자, 이런 식으로 평면 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인면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최종 여러 이제 또 단계를 거쳐서 인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최종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다운 레이크하우스는 특징이 이 양쪽 건물 사이에 끼어져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그래서 특히 정면성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정면에 대한 이미지가 양쪽 건물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측면은 잘 안 보이고 뒷면도 또 인접대지가 있어서 또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정면 외에 측면 양쪽과 뒤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성을 더 강조하는 디자인을 연구를 했어요. 자, 위에는 정면도 이렇게 투시도, 여기는 이제 그 엑소노메트릭입니다. 이 인면을 디자인할 때는요, 이렇게 3차원 모델링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모형과 3차원 모델링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인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모형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이제 측면은 안 보이죠? 잘 건물에 가려서 뒤쪽도 건물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오로지 정면만 부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투시도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 레벨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괜찮나요? 진짜 괜찮은지는 모형을 봐야 됩니다. 자, 바로 모형도 한번 볼게요. 예, 좀 전에 3차원 모델링과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형을 번갈아 가면서 디자인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모형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형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아쉬우면은 실제로 지어져도 여전히 아쉽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괜찮게 보이면 실제로 지어지면 더 괜찮습니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지어진 건물을 또 이 모형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모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시뮬레이션의 또 도구인 투시도를 한번 볼까요? 자, 투시도입니다. 투시도는 디자인할 때는 활용을 많이 안 합니다. 키진 건축에서는요. 투시도는 효과를 좀 극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좀 현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디자인을 할 때는 거의 모형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투시도는 외장 재료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붉은 벽돌로 할지, 뭐 백고 벽돌로 할지, 예, 밝은색 벽돌로 할지, 아니면 청빛이 나는 벽돌로 할지, 아니면 뭐 돌로 할지, 그럴 경우에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예, 투시도입니다. 모형하고도 거의 똑같죠?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형과 투시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보면 또 재밌겠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투시도고요. 여기에 지금 모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거의 비슷하죠? 모형이나 투시도나.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요도를 따진다면 모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시도, 모형.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본인의 건물을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건축주가 본인의 건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건물이 지어지면 곤란하겠죠. 여기다가 또 아까 모형까지, 모델링까지 더하면은 이런 느낌. 총 3가지의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향후 지어질 건물에 대한 형태를, 디자인을 파악하고 또 본인 건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겠죠. 네, 지금까지 동탄2에 위치한 다운 레이크 하우스라는 상가주택의 디지털 오픈하우스 1부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도 보시죠.